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26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하이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하이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반야바람일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비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알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일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등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등아제 모지사바.
아이고, 네. 오늘은 108화. 이것도 북녘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닌가? 108화? 107화. 에이씨. 107화. 옳지. 네. 오늘은 이걸 꼭 끝내보려고 하는데, 오늘 끝내면 투명인간 경어 1화 110, 110이요? 120이요? 120이란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끝내면 집에 안 가, 이거. 끝내야 돼. 네. 107화. 네, 창평, 얼레빗 장사 양소상을 만나다. 그런데, 여기에 창평은, 창평사는 이런 얘기예요. 창평군. 창평군이라는 그 갑상군 창평군은 아닌 것 같다. 창평면 정도 되게 창평마을이라고 그래요. 보통 창평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창평마을에서 얼레빗 장사, 얼레빗 장사라는 거는 옛날에는 그 이렇게 담양에서 죽새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이 석회 막 이런 것도 싹싹 뽑아내고 그런 얼레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얼레빗 장사인데, 그 우리가 말하는 박물장수라고 하죠. 보부상, 보부상이다. 그래? 옛날 말이라. 보부상. 보부상을 또 우리가 박물장사라고 그래요. 박물장사인데 이 사람 이름이 지금 뭐야? 얼레빗 장사? 얼레빗. 근데 뭐 얼레빗만 파는 게 아니죠. 양소상을 만나다. 그런데 사실은 양소상이 아니고 이 사람 이름이 양유상이에요. 여기 창평이라는 마을에서 얼레빗 장사 양소상을 만나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1910년에서 4월에서 1912년 2월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한일합방이 되고 삼수갑산으로 들어가셔서 이분을 만나거든요. 근데 제목을 보면은 답, 이 답이라고 쓴 걸 보면은 또 대단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경어선사가 주로 화답시라고 해가지고 화라고 쓰는데, 이분한테는 왜 답이라고 썼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지만, 물론 화답시를 할 때는 그 한 사람이 먼저 주면은 그 답변으로 화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화가 아니고 답시라 이 사람이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얼레빗 장사기 때문에 가방끈이 조금 짧아서 글로는 못 주고 말로 뭐를 좀 풍어를 얻거나 하셔가지고, 경어선사야 가방끈이 길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화답시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냥 답시 해서 이거를 주시지 않았나. 왜냐면 경어선사는 글 쓰는데 그냥 일가견에다가 그냥 너무 좋아하니까 쓱쓱쓱쓱 해서 이분한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데 이 창평이라는 데가 거기에도 있지만 그거죠. 북한에도 창평마을이 있어요. 있는데 혹시 내가 이걸 뭐라고 썼나 보자 한번.
만약에 이게 창평이 그 저기가 있다면 그 담양군 담양 나도 겁나 이거 2시간 지난번에 왕창 안 했더니 어떤 인간이 댓글을 또 올려놨는데 안 들려 소리가 그냥 들어 소리 없는 소리를 몰라? 멍텅구리야 경어제사라면은 소리 없는 소리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런 멍텅구리 질 떨어지게 그래서 확 지워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이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으면 북한에도 창평마을이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창평 답 창평 양소상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게 고민이 많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창평에 사는 사람이라면 전라남도 창평에 사는 사람인데 여기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창평마을에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창평에서 우연히 만났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로는 전라남도 창평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창평이 원래의 이런 그 죽쇠공품을 대나무가 많잖아요. 담양이.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증거는 뭐냐면은 경호선사가 웬일인지 담양 사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월화강백과 화엄사를 넘어가는 노중구에다가 그때도 지리산에 가가지고 창평 거기 담양을 가서 그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거를 알아내야 되는데 내가 그렇죠 이거죠. 창평이 전라남도 담양 지역의 옛 이름이래요. 옛 지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한의 창평마을에서 만난 게 아니고 담양에서 사는 얼레빗 장사 양소상이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여기서.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창평이었답니다. 옛날에는 담양 이름이 창평이었대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것 같아. 북한에 있는 창평마을에서 만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평마을에 사는 양소상이를 만났는데 이 양소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양자가 원래는 이 양소상이라는 게 양유상이라고 한답니다. 이것도 이게 말이 많아요. 거기에 내가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양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옮겨 적을 때 그러니까 이게 원룸만 있으면은 이래저래 할 게 없어요. 근데 옮겨 적을 때 이게 분명히 내가 보기로는 이게 잘못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자가 얼레비 소자래요. 나무목이 붙어 있잖아요. 나무목이 붙어 있어서 얼레비 소자인데 원래는 얼레비 장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레비 장사 양소상 이러는데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얼레비 장사 말고 혹시 사람 이름이 양유상이 아니었냐 이런 말이죠. 왜냐면은 그 유자가 또 어디에 나오더라. 그래서 이 시에서 양유상은 사람이 아니고 양소상으로 봐가지고 이거를 유자를 써서 이 사람 이름이 양유상이다 이러는데 양유상이라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얼레빗 장사 소자가 얼레빗만 파는 게 아니라 그 곡식 이런 거를 다 팔고 다니는 박물장수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소상이라고 해서 양소상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른 데에 양유상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거 사람 이름이 양소상이 어딨냐 해갖고 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 양소상이 맞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얼레빗 장사니까. 그리고 얼레빗을 파는 박물장사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양유상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양소상으로 읽어야 되고 조와 곡식 팔고 얼레빗 파는 박물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창평에는 담양이고 옛날부터 참빗, 얼레빗, 죽제품 이런 것을 유명해서 거기에 인연이 있었던 이 사람을 정말 뜻밖의 근데 사람을 잘도 말라요. 경호선사가 만난 사람이 북쪽에서 지금 우연히 만난 사람에 있잖아요. 처음에 어디서 우연에서 우연히 누구를 만나요? 유진구를 만나잖아요. 유진구.
두 번째는 그 갈산마을에 사는 김유근이를 만나. 김유근이 잘도 왔나. 김유근이를 만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박물장사 지금 양소상이를 만났죠.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야. 북한에 가가지고. 근데 이 북한에 가서 이 만난 사람들한테마다 전부 다 시를 써주죠. 그래서 저 유진군은 어디서 만나? 우연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유진규랑 같이 어디서 만나죠? 그 영병 신시장에서 그 뭐죠? 날품팔이 한 데 만나요. 날품팔이 하는 데서. 그 다음에 김유근은 갈산 사는 홍성군 갈산 사는 김유근이를 우연히 또 만나가지고 빨리 내려가라 부모님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도 이제 양소상인데 원래 빗장사죠. 그래서 일수 청등 여자동이요 우일연상의 낭령공이라 부운령외 레유객이니 랑목성준 반악동이요 또 왜 들으셨다 하니까 보기 좋네. 일수청등 여자동. 일수청등은 뭐예요? 이거는 이 청등의 한 줄기 등불 청등에 앉아서 같이 앉아 있다 이런 얘기죠. 등불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밤이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등잔불을 하나 놓고 그 앞에 쭈그리고 둘이 앉아서 뭐를 하고 있어요. 지난날에 회포를 풀고 있죠. 그리고 뭐래요? 우일연상의 낭령공이라 가련할 연 가련의 상해는 뭐죠?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됐다는 얘기는 세월이 그냥 덧없이 흘러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낭년공 지난 얘기를 덧없이 중얼중얼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에서 뭐 하겠는가? 지난 날들은 다 허망한데 그래도 여기서 만났으니까 옛날 사람을 만나니까 경허선사가 지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뭔데? 상전벽해가 된 그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영의 레유객이요. 경허선사가 레유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레유객이 뭘까요? 부운 뜬구름을 따라서 고개를 넘어서 여기에 온 유람객 그러니까 레유객은 여기서 말하면은 얼레빗장사 양소상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레빗장사가 이리저리 떠돌다가 그냥 창평마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넘어왔겠어요? 뜬구름은 고개 넘어. 여기서 뜬구름이 누구요? 역시 또 여기서 뜬구름은 고개 넘어는 경허선사가 령에는 뭐야? 아득포령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득포령이 이게 지금 갑산이에요. 갑산에 그 어디 서당이야 서당. 갑산의 서당을 원래빗장사가 우연히 들렸는데 거기서 경허선사랑 만난 거죠. 기가 막혀?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1911년 이 되겠죠. 1910년 4월이 아니라 1911년 4월인데 지금 이거 잘못 썼어요. 1911년 4월이에요. 왜냐하면 1911년 4월 2월에서 넘기 시작해서 3월에 이 그 갑산으로 넘어와서 이 서당을 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등불 아래에서 이제 오니까 만나서 그날 저녁을 거기서 재웠겠죠. 그래서 등불 하나 켜놓고 자네와 내가 얘기하고 있네. 덧없는 상전벽해와 같은 세월을 얘기해서 뭐 얻었는가. 지난 세월 헛된 인연이죠. 푸운령에서 이 푸는 경허선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령외는 뭐야? 이 령은 경허선사가 갑산 강계 아득포령을 넘으며 해가지고 시를 썼죠. 아득포제를 넘어왔어요. 경허선사가 뜬구름처럼. 뜬구름이죠. 후평초 같은 인생. 그래 넘었는데 그 밖에서 레유객 왔다 이 말이야. 누가? 떠돌이객이 또 왔어요. 누가? 양소상이가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레유객과 뜬구름이 둘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랑몽성준 반악동이라 떨어질락 나뭇잎이 우수수. 예, 겨울이 아니야. 예, 겨울은 아니다. 4월인데 춥긴 춥죠.
우수수 떨어지는 가운데 학동들과 도반을 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동들과 도반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바로 어디더라? 서당이더라 이런 얘기요. 근데 이제 관계에서 계실 때에는 그래도 번드럭스름하게 용포대라는 서당을 이름을 걸었어요. 근데 이제 한일합방이 되면서 경호서다가 쫓기기 시작하니까 그 서당을 이쪽에 관계 갑산에 와서 하는데도 그냥 이름을 걸지 않아요. 그냥 조그만하게 방 한 칸에 나 한 칸. 그러니까 낮에는 서당이고 밤에는 잠자는 방 이렇게 돼가지고 앙상한 나무까지 우는 바람 소리가 학동들과 짝을 했네 하니까 여기가 뭐란 얘기요? 서당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학동이. 신한진설 제5백이요 세란성진 만목콩이로다. 천리행장 진중건이 괴오관세 미귀옹이로다. 이렇게 했죠. 산이 춥고 이 춥다는 거는 전부 다 한자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산한진설 얼어붙은 눈은 어디가 제5백 허리까지 차근차근 가지런히 잘 쌓였다 이런 얘기요. 허리까지 싹 쌓여 있어요. 하얗게 쌓여 있다는 얘기죠. 추운 산 얼어붙은 엄청나게 많은 눈은 허리. 옛날에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도 허리까지 쌓은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집과 이렇게 담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옛날에는 왜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근데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지구온난화 현상이라 그런지 눈이 온 개뿔 쌓이지도 않아요. 그냥 겨울에 그냥 한방눈 한번 기다리는데 한방눈은커녕 쌀랑눈도 안 내리고 겨울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옛날에는 눈이 이렇게 많이 쌌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쌓였다 그래요? 가지런히 제5백 허리까지 쌓여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뭐. 밤에 하룻밤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추운 산은 누구야? 아이고 갑산이. 그래서 갑산 아니겠습니까? 그 갑자가 무슨 갑자요? 이거잖아. 아주 그냥 산중이 최고야. 아주 그냥 중강진 개마고원 중강진 쉬싸면은 오줌이 달라붙어? 오줌이 꿍꿍 오는 그런 곳에 경허선사는 왜 가셨는지. 아이고 속상해. 살다 살다가 내 이 경허선사 이야기가 바로 드라마라니까.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요. 인간으로 너무 불쌍해. 전봉준하고 한번 인연 맺었다가 살다 살다가 별꼴을 다 봐요. 아주 그냥 이거 하다 보면은 열불이 막 여기까지 올라온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금방 버스 타고 오면서 그냥 전봉준 장군 동상 보이길래 내가 어떻게 했게? 눈 한번 쫙 흘겼지 뭐. 그래서 허리까지 눈이 쌓이니까 못 보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간디야.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이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세란 성진 만목콩이요. 세상이 어지러우니 성진 뭐요. 비린내가 띠끌 세상에 비린내나 성자라니까 저게 비린내. 비린내 왜 나요? 여기서 이 비린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더러운 세상. 일본 놈들이 그냥 우리나라를 집어 처먹으려고 난리를 떠는 그런 더러운 세상. 또 하나는 피비린내라는 세상. 일본 놈들이 어지간히 우리나라 사람 죽이잖아요.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 비린내로 만목동이야. 피지를 가득 차서 만목홍. 세상에 어지러운 비린내가 가득 차서 내 눈이 어떻게 내 눈알까지 붉구나 이런 얘기야. 왜 눈알이 붉어? 슬퍼서.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경허선사가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니까 눈이 붉어지지 뭐. 이걸 읽는 나도 붉어지는데. 그래서 경허선사가 지금 나이도 말년이에요. 63세. 그리고 몸뚱아리는 너무 약해서 너무 추워 놓인 내가. 그런데 또 우연히 만난 고향 사람을 또 보내야 돼. 아이고 속상해. 그러니까 눈알이 붉어졌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이제 그래도 보내야 돼. 하룻밤 잤으니까 보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천리행장 진중거요. 천리행장, 천리길. 경선사가 말했죠. 멀면 천리길, 짧으면 500리, 반천리 이렇게 두 가지밖에 사용 안 해요. 뭐 300리, 200리 이러고 쪼잔쪼잔한 건 안 하시고 천리 아니면 500리예요. 그래서 천리길 행장이 진중거라 이 말이야. 보배같이 귀중한 걸음이다 이런 얘기야. 보배같이 귀중한 걸음이야.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 그래서 열리길 아주 귀중한 인연으로 찰가게나 보내고 싶진 않지만 정말 내가 여기를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보내? 그럼 어쩔 수 없이 보내죠. 아주 귀중한 걸음으로 가는 거냐 말이야. 간다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경화선사도 가고 싶어 죽겠어? 못 가. 경화선사도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속상해. 그래서 경화선사가 굳이 진중이라고 쓴 것은 아주 포배스럽고 그 다음에 귀중하거나 이런 말에 가는 게 나는 못 가는데 경화선사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지금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천리길 행장 그대는 진중거루다. 귀중한 걸음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경화선사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화선사가 이 지금 양소상한테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말했을까 안 했을까? 못하지. 말 못해요.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핑계 다 대가지고 내가 여기 볼 일 있으니까 너 먼저 가라. 나는 아직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뒤에 덧붙이는 말. 나를 여기서 만났다고 말하지 말게.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게. 이렇게 덧붙이셨겠죠? 그래서 뭐야? 괴오 관세 미귀옹이라. 괴. 이거 뭐야? 부끄러워할 괴자죠. 그래서 내가 관세는 뭐예요 여기? 에휴, 이게 거의 막바지 스님 계실 때인데, 그래서 내가 부끄럽구나. 경화선사가 부끄럽다고 하죠. 관세는 여기는 변방세, 여기 이 관자는 이 드나들 관자잖아요. 근데 막힐 세자잖아요. 가는 길이 내가 막혀서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못 간다 이런 얘기죠. 내가 여기 막혀서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단다. 내려가고 달랑다 만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부끄럽구나. 왜 부끄럽대? 미귀옹. 이 옹이 이 늙은이가 돌아가지 못함이. 너무 슬퍼? 너무 슬프지 뭐. 이 경호선사 이거 하나씩 하다 보면 너무 슬퍼요.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늙은이가 지금 내가 같이 돌아가지 못하는 게 내가 부끄럽다. 부끄럽긴 뭘 부끄러워요, 스님? 속상하지요. 네 변방에서 꼼짝없이 막혔어? 이걸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속상한지. 에이. 이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써있는 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252수) 그래서 내가 이 관세는 변방세자잖아요. 요세. 여기 요세니까 어디예요? 간계읍성. 간계읍성하고 갑산읍성 두 개죠. 요새. 그러니까 내가 변방에 갇힌 늙은이 세홍이잖아요. 세홍.
이 늙은이가 함께 돌아가지 못해서 정말 부끄럽구나 이런 얘기인데, 경어선 사는 남쪽 천리길 이곳에서 박물장사 양소상 씨를 우연히 만나니 참으로 세상은 넓고도 좋습니다. 이 씨는 전라남도 창평 담양에 살고 있는 양유상에게 헤어짐의 답글로 이 씨는 남쪽 사는 지인을 만나서 한 줄기 등불 밑에서 그대와 앉아서 덧없는 지난 남쪽 시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미 들은 남쪽에서도 안면이 있었던 게 경어선사가 유난히도 그 담양에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누구지? 그 수익비구 관음사, 옥과 관음사 있잖아요. 지금으로만 곡성군. 거의 일대를 좀 많이 알아요. 그래서 담양, 특히 담양 사람이 많이 알아요. 여기서 창평은 전라남도 담양 지역의 옛 이름으로 굴지라 했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는 뭐라고 불러? 이름을 굴지라고도 불렀고 뭐고도 불렀다. 창평이라고도 불렀고. 그래서 757년에는 기양이라고도 불렀고 또 무주라고도 불렀고 창평이라고도 불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창평 또 명평 올명자죠. 창평, 명평, 무주, 기양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치됐는데 창평으로도 이름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이게 또 뭐냐 이게 창평. 그런데 이쯤 되면 이건 아까 한 건데요 무엇이 또 나오냐. 그런데 이쯤 되면 아이고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따 맛있다. 10분? 여기 잘못됐어? 예. 그런데 이쯤 되면 이 시의 주인공 양유상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남녘에서의 경화와의 인연은 어떤 관계였는지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의문은 피할 수 없고 양유상은 승려 신부는 아닌 듯하고 속가의 처사로 보이는데 그래서 경화가 부탁한 대로 자신의 위치는 비밀로 유지되었고 승가에는 절대 알려지지 않았고 뜬구름은 고개 넘어서 나그네 양유상과 함께 흘러들어왔어. 여기서 뜬구름은 경어선사랬죠. 어디를 고개 넘었어요? 아득포제를 넘었다 그랬죠. 아득포령. 창밖에 양상한 받은 나뭇가지는 걸리는 학동과 짝을 이루고 있는 거 올라서 여기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이고 장소는 경어선사 서당 용포제 학당인데 사실은 용포제가 아니죠. 여기는 삼수갑산 중에서 갑산이라 용포제라는 이름을 못 붙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곳 갑산군 추은마을 얼어붙은 산은 허리까지 쌓이고 어지러운 세상의 비린내가 눈알까지 붉을 정도로 썩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어선사가 눈시울이 항상 눈알이 붉어 있어요. 천리 여행길을 떠나는 남녘 친구요. 잘 가게나. 경어노성은 자신이 함께 가지 못하고 길이 막혀서 함께 배웅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고 있고 경어가 북녘땅에서 우연히 전라도 창평 사는 지인 양유상을 만났어요. 회포를 풀면서 남쪽에 덧없는 시절 인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우는 바람은 학동 같다 그랬다는 표현이라 이것은 경어의 학당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말이 길이 맞게 함께 보지 못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나는 절대 동행할 수 없죠 같이. 그래서 경어선사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짧은 인사로 그 귀한 길 아주 귀한 진중 아까 뭐랬죠? 진중거 너는 좋겠다 잘 가거라 하고 견사 말했지만 사실은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는데도 지금 그 원래빛 장사라 양소상에는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양유상의 한문을 자세히 보면 성씨로는 양씨가 그 한문이 이 양씨죠. 근데 그 밑에 이게 지금 양소상은 밑에 쌀미자로 돼 있어요. 원래는 나무 목자야지 양씨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죠? 아까 양소상이라고 했는데 요거 아시죠?
그리고 요 양자가 이 쌀미자로 돼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나무 목자로 되었어야지 성씨가 양씨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지금 쌀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양씨는 원래는 이런 양씨 어질 양자였어요. 근데 양석이 신라 진흥왕에서 이 대들보 양자로 바꿔가져서 사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양류상의 이 양은 이 사실은 곡식 중에 조를 가리키는 거랍니다. 이게 양.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양소상이라니까 이게 성양씨냐 하다 보니까 이게 곡식조자가 나와가지고 쌀미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류자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흐를 류자가 아니고 아까 어디가 나무목에 박혀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붙어 있어서 얼레빗 장사가 빗소가 되어서 양류상의 이름은 양소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과 그러고 보니 사람의 성씨가 이 양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조자가. 그래서 이 사람은 양소상이 아니라 곡식과 얼레빗을 파는 박물장수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는 본문이 원본이 나와야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얼레빗 장사 이름이 성이 양씨냐 만약에 저게 양씨가 쌀미자가 아니고 나무목으로 돼 있으면은 성이 양씨지만 저렇게 돼 있으면은 쌀이 아니고 조자기 때문에 조와 팥과 뭐 곡식과 그 다음에 얼레빗을 파는 그 얼레빗 장수다 이렇게 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한 설왕설래는 원본 나와라. 원본이 안 나오면은 그거는 해결이 안 나요? 해결 안 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그 신분을 드러내는 보찐 장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이해가 가능하며 이 시의 마지막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천리길 나그네 보찜도 묵어서 쉬어가는데 그러니까 천리길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얼레빗 장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창평도 역시 담양의 옛 이름으로 죽세공품 얼레빗을 파는 거죠. 소자가 그게 또 얼레빗 소자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찌됐건 간에 박물장수야. 그리고 성은 양씨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양씨가 아니라면은 그 조를 팔고 있는 곡식을 파는 얼레빗 장수라 이런 얘기죠. 그 당시 경허선사는 남쪽에서 주석하시면서 선풍진작을 위해서 동서남북을 분주히 다니다가 이곳 그 담양을 자주 들락날락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 근거는 경허시 여기 있네요. 월화강백과 송광사 월화강백과 동행 화엄사 로중고 이거 있었잖아요. 여기 3년이나 있어요. 1, 2, 3 다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중에서 3년에 그거 있잖아요. 춘죽 림위 만호청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춘죽 봄대나무예요. 봄대나무 숲이 아주 빽빽할 림자지요.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어요. 만호청이. 그러니까 집집마다 대나무 숲으로 이렇게 그 만 가구가 다 둘러싸여 있어요.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다 푸르구나 해서 봄 대숲이 집집마다 푸르구나 해서 춘중림이 만호청이라고 해서 경호선사가 그 월화강백과 가는 그 길에 담양을 지나면서 이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 그 시의 양류상은 사람이 아니고 량소상으로 조와 곡식을 팔고 얼레빗을 파는 박물장수로 일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죠. 그래서 이때 월화강백은 송광사 불이람에 주석하고 있고 1891년에는 월화강백과 계암대사 용선대사가 그 정문을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월화강백은 강백이었죠. 그리고 월화강백은 경허선사와 함께 송광사에서 화엄사를 넘나들면서 선원을 개설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장소로 이 양소상 박물장수는 그때의 인연으로 만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끊겠습니다.